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날 봤던 ITQ 엑셀 A형, B형, C형에 있는 함수 문제만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문제 모아놓은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A형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보시게 되면 1번에는 순위를 구하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A형, B형, C형 모두에 랭크 함수가 다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랭크 함수가 나왔고 뒤에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최고 1매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최고 1매출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구하라고 나왔어요? 내림차순이에요. 여러분들 랭크라는 함수가 나오면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칸에 있는 이 올더라고 나와 있는 거를 생략을 하거나 0을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오름 차순이라고 나왔다. 요 내림이 아니라 오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2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림일 경우에는 0을 쓰거나 생략을 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보통 내림이다 라고 하면 올더를 생략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 하면은 내림이냐 오름이냐 이걸 따져야 되고 또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곳은 반드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rank.eq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여기 rank.eq가 있어서 요를 클릭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요 넘버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돼요? 최고 1 매출입니다. 이 넘버는 요 최고 1 매출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ref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서 ref, array, 그 다음에 range가 나오면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지호에 있는 요 금액이 여기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는 우리가 지정을 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올더에 내림이냐 오름이냐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린 차순이고 0이 아닌 값 이거는 1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 오름 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림이니까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안 되고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어 주시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위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네, 이번에 있는 문제는 지금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함수는 if하고 an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if하고 and가 나오거나 if하고 or이 나오면 그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and는 다 만족을 해야 되고 or이라는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nd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참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최고 월 매출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직원 수가 5 이상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요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하면 A로 그렇지 않으면 B로 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된다?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가주시면 돼요. if로 가서 조건이 지금 몇 개? 2개입니다. 그래서 and 가로 열고 뭐가? 최고 월 매출액이에요. 요거죠. 요 최고 월 매출액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게 부등호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5에 입력된 값이 이상이다. 얼마? 6천.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고,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구분 지어지는 거는 쉼표입니다. 그래서 뭐가? 요 직원수가 얘가 얼마 이상이면 5 이상이면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 되면 조건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함수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다? A다. A. 그렇지 않으면 뭐다? B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도 요 B 다음에 큰 따옴표가 생기지만 탭을 눌러주면은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count if가 나왔습니다.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경기 지역의 가맹 점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경기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돼요? count if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렌지가 나왔어요. 이 렌지는 범위다라고 했죠. 어디에서? 지역에서. 조건이 뭐다?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count if나 sum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조건이 누구다? 경기다. 경기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왔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가 나왔어요.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죠. 디에버리지는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건데 D가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고 조건은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올림을 할 때 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을 나왔을 때 그 자릿수는 우리가 요 예제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예제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여기는 0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고 정수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소수점 자릿수는 어떻게 된다? 정수가 나오면 0이 되는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라 그랬으면 1, 둘째 자리는 2가 되는 거고 이 양의 수 앞에서는 0의 개수에 따라다 0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최고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먼저 뭐부터 들어가서 라운드에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들어가서 요 밑에 나와 있는 넘 디지트에다가 자릿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칸에 어떤 수를 마이너스 6으로 반올림 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요 넘버 칸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 함수 이름 상자에 가서 디에버리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유일하게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함수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다. 디에버리지, 디썸, 디맥스, 디민, 디카운트. 그리고 여기 필드는 어디예요? 지금 문제에서 최고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월 매출액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조건이었잖아요.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이라고 하는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금액이 앞에 뭐가 있어서 라운드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땡처리가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5번 문제는 맥스가 나왔습니다. 최대 최고 월 매출액에 여기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라고 했는데 문제에 보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맥스. 그래서 맥스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최고 월 매출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 지정한 최고 월 매출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요 H14셀에서 여기 H14셀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곳에는 우리가 내용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맹점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계점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맹점에 대한 계점일
이 가맹점에 대한 요 계점일이 나오는 거고, 예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꼭 날짜 형식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에 들어가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색할 값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24셀.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할 때 여기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vlookup을 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lookup 밸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 그죠?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이 되는 거고, 요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요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뭘 적어야 된다? 0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어디 부분이다? 여기가 범위라고 했죠? 가맹점에 대한 계점일. 여기죠, 여기. 요렇게. 그럼 여기 보면 콜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열번호는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날짜로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얘는 정답을 인정되지 않아요. 왜? 예시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vlookup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홈에서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이 부분을 요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날짜라고 떠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뭐라고 나와야 된다? 날짜라고 나와야지만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함수 결과의 정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위가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고, 요 날짜 같은 것도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에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쪽에 안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테두리를 미리 안 하죠. 나중에 한번 정리를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테두리 제가 한번 누르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를 거예요. 이 안쪽이 진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B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 1번 문제를 보니까요. 함수가 추주하고 라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있는 값이 숫자가 1이 나오면 밸류 1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돼야 되고, 인덱스 넘버가 2가 나오면 밸류 2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 번호의 마지막 글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숫자가 1이 나오면 1에 입력한 값, 3이 나오면 3에 입력한 값이 나오는데, 요 1일 때는 골드고 2일 때는 실버고 3일 때는 일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추주, 추주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뭐로 존재해야 된다? 숫자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1이면 여기 1에 있는 값, 얘가 2가 나오면 여기 2에 있는 값, 3이 나오면 여기 밑에 3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는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관리 번호에 있는 어디에 있는 글자?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라이트 관리 번호에 있는 요 마지막 글자가 1이 나오면 뭐가 돼야 된다? 1이 나오면 골드라고 했습니다. 골드. 탭을 눌러주면 밑으로 내려가요. 2가 나오면 실버. 또 내려가면 일반. 3일 때는 일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주셔서 골드, 실버, 일반에도 양쪽에 큰 따옴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3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 3번에 있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랭크라고 하는 랭크.eq가 나왔고, 어떤 순서대로 구하라고 나왔어요? 내림 차순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위? 요 등록 고객수에 대한 순위를 여기에다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순위를 등록 고객수에 대한 요 순위를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 요 랭크 함수에서 요 참조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해도 되고 0을 입력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등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에서는 또 라운드하고 또 D 에버리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반올림하여 얘와 같이 구하라고 했는데 요 260이라고 하는 숫자가 270, 0이 하나만 나왔죠. 자릿수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광주 지역에 해당하는 누구? 등록 고객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광주가 조건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등록 고객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라운드에 들어가야 돼요. 요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로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넘버 디지트. 요 넘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름 상자에서 또 어떤 함수로 D 에버리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 요 데이터베이스는 관리 번호부터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몇 번째 등록 고객수가 몇 번째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예요. 여기 열 번호는 6이다. 조건은 누가 된다? 광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이 누구에 해당하는? 광주다. 그죠? 그래서 광주가 지역이 광주에 해당하는 그 등록 고객의 평균 수가 얼마인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1이 나왔지만 0이 되고 1이 반올림이 돼야 되겠죠. 근데 반올림이 안 되는 올림수가 아니니까 그냥 1120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4번은 count if가 나왔는데 뒤에 뭐를 붙이라고 나왔어요?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에서 대전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count if에 들어가 주세요. 요 count if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어디예요?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에서 조건이 누가 된다? 대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으로 뜬 거예요. 이게 지역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름 정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꼭 뭐로 떠와야 된다? 지역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조건은 대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대전이라고 적어주면 대전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개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넣어야 돼요? 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3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5번은 맥스. 최대 전년 매출. 여기 전년 매출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맥스. 요 맥스에 들어가 주셔서는 어디로? 전년 매출이 있는 곳을 다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맥스랑 비슷한 함수가 메디안이라는 중간값, 민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있고 라지, 스몰이 있죠.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거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6번 문제에서는 여기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체인점명에 대한 오픈 일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A형과 마찬가지로 B형에서도 여기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VLOOKUP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 검색할 값 찾으려고 하는 룩업 밸류는 어디다? H14셀이다.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반드시 뭐 적어야 돼요? 0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ITQ 엑셀에 나오는 요 VLOOKUP은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H14 0이 되고 표 범위는 어디가 돼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체인명에 대한 어디예요? 오픈 일자입니다. 여기 반짝거리는 부분에서 오픈 일자가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열번호, 콜 인덱스 넘버는 3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날짜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날짜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홈에서 요 표시 형식을 꼭 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요 날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또 이렇게 이쪽 안쪽에 또 이렇게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쪽만 범위 지정해서 테두리를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진하게 되어 있어서 한 거고요. 묻은 테두리를 누른 거는 채우개 핸들함으로써 여기 안쪽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요 한글하고 순위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했죠. 요 날짜나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오른쪽 정렬을 했고 천단의 구분 쉼표를 눌러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B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C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랭크 순위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무슨 순서대로 구해라?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랭크 들어가 주는데 누구에 대한 순위를?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어디에서? 판매량 전체에서.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올더는 내림이니까 생략 또는 0. 제가 이번에는 0을 한번 써볼게요. A형, B형에서는 다 생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0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추주하고 또 이렇게 라이트가 나왔는데요. 요 상품 코드에 있는 요 마지막 글자가 1이 나오면 남성, 2가 나오면 여성, 3이 나오면 키즈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다? 인덱스 넘버에 나오는 숫자가 1이면 밸류 1번에 2가 나오면 밸류 2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라 그랬죠.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추주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 있는 요 상품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라고 했습니다. 라이트 우리가 라이트, 레프트, 미드가 있죠. 레프트는 왼쪽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미드는 중간에서 몇 글자를 뽑아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마지막 글자니까 글자 수는 뭐다? 1이다. 얘가 1이 나오면 뭐래요? 남성이고 2가 나오면 여성이고 3이 나오면 키즈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1, 2, 3칸에 그대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할게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도 라운드하고 또 디에버레지가 나왔는데 요 라운드가 나왔으니까 반올림 해주는 함수고 우리가 자릿수를 확인해야 되죠.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디에버레지가 나왔으니까 요 100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팩이 조건이고 판매량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로 적어야 된다? 마이너스 2다. 여러분들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항상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넘버라고 하는 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수 추가를 디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디에버리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요 판매량이 1, 2, 3, 4, 5, 6, 7번에 있죠. 열번호 얘는 뭐다? 7이다.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팩이라 그랬죠. 분류가 뭐에 해당하는? 100팩이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 333 나오는 게 앞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4번 문제를 보면은 4번은 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A형, B형에서는 맥스가 나왔는데 요 지금 C형에서는 민이 나왔습니다. 여기 판매량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이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민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여기 판매량에 있는 중에서 어떤 숫자가 제일 작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7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카운트 if가 나왔습니다. 요 카운트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뒤에 and 연산자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뭘로? 분류로. 조건이 뭐다? 요 크로스백에 대한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죠. 요 크로스백이 바로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카운트 if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 카운트 if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크로스백이 들어가 있는 여기 분류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류라고 떴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크로스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크로스백이 몇 개다? 2개다. 이런 조건에 입력을 할 때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요게 끝이 아니라 뒤에다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개예요. 이건 어디 가서 수식 입력줄 끝에 가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개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브이로그업이 나왔는데요. 이번 A형, B형, C형은 전부 다 날짜 형식이에요. 상품명에 대한 뭐를 구해라? 출시일이다. 여기 예제가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 여기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브이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검색할 값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0이 들어가야 된다. 렌지 룩업에는 반드시 0이다.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가 되냐면 상품명에 대한 어디가 돼야 돼요? 출시일입니다. 요 상품명에 대한 어디다? 출시일이다. 그래서 요 출시일이 1번, 2번, 3번. 여기 콜 인덱스 넘버, 열 인덱스 넘버는 몇 번이 된다? 3번이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여기 홈에서 요게 요 부분의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테두리가 여기 보면 지금 진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쪽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결과 이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한다? 오른쪽 정렬. 그리고 천단의 기호가 빠져 있으면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 봤던 4월달 기출 문제 중에 요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4월 시험은 함수가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상중하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하에 해당하는 정말 기본에 해당하는 함수들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에서 자릿수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예시를 보고 자릿수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회원으로 또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